2007년 미국 버지니아의 리치몬드. 사남매의 장남으로 리치몬드에서 나고 자란 거너 셰퍼드스는 음악에 둘러싸여 자라게 됩니다. 거너의 아버지는 컨트리 가수였고 이모는 DJ였죠. 거너는 현대 힙합의 선구자 치프 키프와 릴 우지 버트, 영떡처럼 고개에 가까운 보컬을 구사하는 독특한 아티스트들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팝음악도 좋아했습니다. 그는 아이디와의 인터뷰에서 저스틴 비버, 케이티 페리, 퓨처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들과는 다른 장르인 마이클 잭슨의 모든 음악을 들었고 영화도 보고 장갑도 갖고 있었다고 하죠. 또 거너는 14살 무렵에는 락밴드 데프톤즈에도 빠지게 되죠. 음악과 더불어 거너는 어린 시절 조이 백일, 걸미츠 월드, 스폰지밥 같은 코믹한 미디어와 짐 캐리의 영화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미디어를 통해 지금의 자신이 천천히 만들어진 거죠. 거너에겐 어린 시절 아버지처럼 따르던 삼촌, 코리가 있었습니다. 거너는 더트바이크를 타며 거칠게 놀았고 집에 와서는 스케이트보드 영상을 찾아보며 새로운 흥미를 갖게 되죠. 그런 거너에게 삼촌 코리는 스케이트보드를 선물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아끼는 조카가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을 보기 전 코리는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삼촌의 죽음 이후로 거너는 자신의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꿈을 밀어주던 삼촌의 부재 때문인지 스케이터로서 스타가 되는 꿈은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5학년 무렵부터 거너는 랩을 조금씩 해보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스튜디오도 아니고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에 잡히는 도구로 집에서 밴드랩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코로나 이후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고 말했고 9학년 때는 결국 학교에서 쫓겨났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그가 2022년에 학교에서 밀려난 뒤 더 깊이 음악에 몰두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학교에서 알던 친구들과 사람들이 아닌 음악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는 학교에 남아 있었으면 더 멍청해졌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항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이건 제도 밖으로 밀려난 10대가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에 가까웠죠. 여기서부터 교실이 빠져나간 자리를 인터넷이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한켠에는 평범한 학교 생활이 그리웠죠. 마음을 다잡고 2022년 12월에야 음악에 전념하기 시작한 거너. 이는 고등학교 친구이자 래퍼 주로의 권유 덕분이었습니다. 이맘때쯤 거너는 랩네임을 우리가 아는 넷스밴드로 정하고 학교 친구였던 래퍼 주로를 통해 조금씩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엑세이비어스 베이스드, 위치갱, 오사마선을 비롯해 후에 여러 뮤직비디오와 공연, 브이로그 영상까지 찍어주는 더 톡식 라이프스타일 등을 포함해 온라인 공동체를 만든 순간이죠. 그는 디스코드에서 사람들을 만났고 레클로스일 V 같은 제작자와는 연결된 지 10분 만에 곡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시절의 넷스밴드는 심지어 게임 로블록스에 빠져 있었는데 이런 디테일이 우스워 보이면서도 묘하게 핵심을 찌릅니다. 그는 원래부터 현실보다 스크린 안에서 더 빨리 감각을 키워가던 세대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그의 커리어엔 날짜가 찍히기 시작합니다. 2023년 1월 11일 What They Say를 시작으로 8월 3일에는 프로듀서 OK와 처음으로 작업하여 나온 팩스가 발매되고 그리고 2023년 8월 10일 We Not Like You 그리고 9월 10일에는 Drank가 사운드클라우드에 올라옵니다. Give a fuck with what they say, so I'm clutching on one pole. Got an op drop, clutching on that hoe. Got your bitch mouth wet from that dick, I already know. Bitch, you into debt, boy, on top I'm richer than your dad. Boy, you smoking fat, bitch, I'm popping perks, feeling right, yeah.
이 곡들은 하나같이 길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전통적인 의미의 완성도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더 강하게 먹혔습니다. 짧고 즉각적이고 클립으로 잘리고 밈으로 돌기 쉬운 구조였으니까요. 피치포크는 훗날 그가 2023년 말 Drank과 Shine은 비스 같은 곡으로 한 번에 하입을 받아 올라왔다고 정리합니다. Out of bank, give me all that fucking bread. I'm finna go guns blazing over this bitch. I'm steady reminiscing about your fucking. 그리고 2023년 8월 14일 넷스밴드는 생애 첫 공연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 싱글 OTW를 프로듀서 OK와 사비에랑 함께 발매하게 되며 세이비엘의 일시에 자연스레 가까워진 넷스밴드. She wanna come, that shit's on fire, yeah. She wanna. 그는 곧바로 다음 일시의 아티스트 오사마성과 그리고 다시 한번 OK와 싱글 웨이크업을 발매하게 되죠. Head out, middle finger, fucking head up. Wake up, see tomorrow like you won't see tomorrow.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그냥 신기한 인터넷 파일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징후처럼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곡들에는 그 시절 인터넷 힙합이 가진 특징이 거의 압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곡, 지나치게 걸린 오토튠,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질감, 비트와 목소리가 서로를 오히려 더 흐리게 만드는 방식. 넷스밴드는 이런 곡들을 밴드랩 같은 무료 앱에서 폰으로 아주 빠르게 만들어냈죠. 그러면서도 신기하게 이 산만한 조각들이 하나의 번쩍이는 질감으로 뭉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허술한데 묘하게 세련되어 있고 엉성한데 한번 꽂히면 머리에서 안 나가는 음악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의 음악만이 아닙니다. 그가 어느 씬의 얼굴이 되었는가도 중요합니다. 2020년대 초중반 언더 힙합 씬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사비엘 서베이스트, 오사마성 같은 이름들로 대표되는 기존과는 다른 이름들이 말이죠. 피치포크는 이 흐름을 Post Rage, Past Race, Post Everything 같은 말로 묘사했고 애플 뮤직 소개문엔 그의 음악을 Jerk라고 소개하죠. 전통적인 지역성보다 디스코드 서버와 사운드클라우드 링크가 더 중요한 세계. 그 안에서 넷스밴드는 유난히 눈에 띄는 얼굴이 됩니다. 왜 하필 그였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음악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앳되어 보이고 탈색한 머리에 말을 길게 하지 않았고 노래는 시끄럽고 산만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팬들은 그를 비버니 코베인이니 하며 다음 세대 락스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언더신의 중심에 올려놓게 한 싱글 40가 발매됩니다. 앞서 말한 언더신, 중심의 세이비어, 오사마선, 그리고 당시 레이지 계열을 가장 잘 찍는 프로듀서 중 한 명인 이블지엔과 함께 만들게 되죠. I ain't discreet when I walk in the building. Bitch, I got my tech. I told Vivid, roll that 70-30, go straight to the hat. I told Vivid, roll that. 그 후 오사메성과 OK가 함께한 Withdraws의 발매. Rollin' weed up, double up the wood. I'm feeding up withdrawals, bro. Take 2 steps back. 그리고 넷스밴드의 소중한 인연. 마지 조야를 싱글 Nothing Like You의 촬영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Late flights to the fuck. Bring it up. I'll show you out that slutter out. Slut truck. Slut truck. First of all, Gunnar and I met on Nothing Like You video. For real. 거기서 연인이 된 둘은 후에 함께 일본 도쿄로 넘어가 Growing Up의 뮤직비디오를 함께 찍기도 했죠. It get weird. It get weird growing up. I don't want no love, but I don't think you did enough. 체급이 올라간 넷스밴드. 아티스트들에겐 꿈의 무대나 다름없는 롤링 라우드에 넷스밴드도 올라가고 싶어 했죠. 하지만 명단에는 넷스밴드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024년 롤링 라우드 캘리포니아에서의 데뷔는 물 건너갔나 싶던 그때 인스타그램에 한글이 올라옵니다. 넷스밴가 이번 무대에 추가된 것이죠. 이제는 언더그라운드 커뮤니티 안에서만 돌던 이름이 주류 문화 매체의 레이더에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아이디는 그를 논란의 중심이 된 17살 래퍼로 다루고 그의 배경과 학교 이탈, 가정환경, 팝과 힙합 취향, 데프톤스 같은 밴드 취향까지 꺼내놓습니다. 이 시점의 인터뷰를 보면 그는 이미 흔한 언더 래퍼가 아니라 서사를 가진 인물로 소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12월 6, 그의 첫 번째 큰 프로젝트 Bad Ass Fucking Kid가 공개됩니다. I suppose I know how my feet timing on Need a girl, hold up, yeah. Ain't no bitch I act still, yeah. Now I think it's good, cause now I'm big. 앨범은 공식적인 넷스밴드의 데뷔작으로 불리게 되죠. 이 프로젝트가 흥미로운 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명확하게 갈렸다는 점입니다. 피치포크는 대단히 냉정했습니다. 그들은 이 음반을 파편적이고 유치하고 때론 일관성 없다고 보면서도 이상하게 설명하기 힘든 끌림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반대로 인터뷰 매거진은 이 앨범이 애초에 라이브를 위해 만들어진 음악이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넷스밴 본인도 공연에서 제대로 터질 수 있는 곡들을 내고 싶었다고 밝혔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교한 앨범이라기보다 관객이 몸으로 받아내길 원해 만든 앨범으로 보는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무렵 그의 이미지도 함께 커집니다. 넷스밴드는 By Marc Jacobs 캠페인에 등장하고 ERL과 비주얼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음악으로 완전한 메인스트림에 오르기 전에 먼저 패션 쪽에서 그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 흐름은 2025년에 더 또렷해집니다. 넷스밴드는 매니저 놀런 리들과 함께 LA로 거처를 옮기게 되죠. 그리고 그해 3월 파리 패션위크에서 미우미우에서 런웨이 데뷔를 하게 되죠. 인터넷의 언더래퍼가 이제는 음악지뿐 아니라 패션지에서도 설명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패션 쪽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와중 넷스밴드는 음악 활동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18일에는 노바강, 원씨, 위치갱으로 알게 된 엑세이비어 서베스와 함께한 임팩트가 공개되고 8월 22일에는 두 곡짜리 EP Gone Too Soon이 나옵니다. 작업물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이 시기 그의 커리어가 완전히 멈춘 적은 없다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8월 갑작스러운 매지와의 이별 뉴스가 뜨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넷스밴드의 바람으로 인해 헤어지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어찌된 건지 넷스밴드가 그녀와 마지막 페이스타임에서 우는 모습이 인터넷에 퍼지기도 합니다. 그 후 시간이 조금 지나 넷스밴드는 사운드 클라우드의 매즈를 향한 노래 스트레스를 발매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Everything we did together, I wouldn't trade that for anything. Everything we did together,
Everything we did together, everything we did together. I remember it was you. I ain't know it was you. Hands sweating like shit. I swear I wanna be your friend. Nothing lasts forever. But I know I do. I cried to you. I lied to you, but it's whatever. I don't know what to do. Whichever way I go, I wanna go with you forever, forever. 그리고 매지가 부탁한 것인지 마지가 출연했던 노래 Nothing Like You와 Growing Up의 영상들이 내려가는 해프닝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커리어적으론 성공적인 한 해이자 사랑은 끝나버린 2025년이 가고 2026년이 다가옵니다. 2026년 2월 27일 넷스밴드는 밀라노에서 구치 런웨이에 섭니다. 2025년 미우미우에 이은 두 번째 런웨이였죠. 구치의 뎀나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부임하고 첫 컬렉션으로 선보인 구치 프리마베라. 뎀나는 이번 컬렉션인 프리마베라를 GQ에서 밝히길 구치 잇키츠로 잡아 이번 구치를 언더그라운드로부터 끌어오려 하며 모델들에게 개성을 숨기지 말고 과장에 표현해달라 하기도 했다 하죠. 이 취지에 맞게 런웨이에는 페이크 밍크 올라가고 SD키드가 애프터 파티를 맡기도 하며 구찌의 달라진 모습을 함께하게 됩니다. Okay. 그리고 마침내 2026년 3월 6일 앨범 Early Life Crisis가 발매됩니다. Pitchfork과 Apple Music 그리고 공식 스토어 설명문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이 앨범이 단순한 후속작이 아니라 그가 마침내 자기 세대의 감정을 전면에 올려놓은 프로젝트라는 점입니다. 이번 앨범은 총 21곡 48분 분량으로 NBA 영보이와 오사마 선이 피처링으로 참여했죠. Sur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Are you ready? Are you ready? Pain is a pain talk. Pain is a pain talk. I'm on that, yeah, I'm on that. Put a pie on the plate, I'm just the one here left to blame. Propelling chains on my butt. 넷스밴드는 이 앨범 공식 사이트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있죠. 넷스밴드의 초기 인생 위기를 담은 앨범은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가는 한 세대를 반영합니다. 이 앨범은 예고 없이 닥쳐오는 가혹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젊음의 문화가 느끼는 압박감, 불안, 그리고 고뇌를 담아내고 있으며 혼돈 속에서 성장하는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 설명은 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넷스밴드 이야기를 처음부터 따라가 보면 결국 이 제목 하나로 정리되기 때문인데요. 리치먼드의 아이. 팝과 힙합을 뒤섞어 들으며 자란 소년. 팬데믹 이후 학교 바깥으로 밀려난 10대. 디스코골드와 사운드클라우드에서 새로운 길을 찾은 래퍼. 스튜디오보단 현장에서 완성되는 음악. 음악뿐 아니라 패션 쪽으로 번지게 된 이미지. 그러니까 넷스밴드의 이야기는 그저 한 명의 어린 래퍼가 뜨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인터넷이 한 사람을 얼마나 빨리 소비하고 얼마나 빨리 상징으로 만들어버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